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30일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낙관론이 하루 만에 후퇴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19%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21%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업종별로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영역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늘 기술주와 금융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심리를 가장 크게 위축시킨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5차 협상이 생각보다 조금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주가가 이른바 평화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이 심리가 하루 만에 반전이 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5차 평화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유망하거나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크게 격화가 되었고요. 또 이제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이유로 군사 작전을 크게 줄인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군사 공격이 계속해서 그 합의된 지역에서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약화를 시켰습니다. 또 이날 독일이 가스 공급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가스를 비롯한 이런 에너지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이제 공급되는 가스에 이제 비상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경보를 발령을 하면서 이제 유럽 증시에서부터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가 전일 대비 1.4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3주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둔화를 시켰습니다. 네, 또 뉴욕 증시 마감 직전에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이 러시아 은행과 러시아 신흥재벌 등을 추가로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외신이 보도를 했고요. 이번 조치는 이제 다음 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더해지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5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3.4% 오르면서 배럴당 107달러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문가 멘트 보겠습니다. 찰스 슈왑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높아진 유가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bearish 시그널, 어떤 약세장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카운터 시클리컬 인플레이션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물가 환경에서 경기 또한 반경기적인 상황으로 가는 어떤 신호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경기에 오히려 하방 압력을 싣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입니다. 이제 현재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2년물과 10년물 채권금리 수익률이 역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채권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20개월 동안 통상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안테나는 매우 곤두서 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올해에 우리가 운 좋게 경기 침체를 피해간다고 해도 내년에 이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채권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드컵을 평탄화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는 역전을 면했지만 3bp 정도의 매우 좁은 수준의 스프레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굵직한 경제 지표 2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 상무부가 미국 GDP 성장률을 집계를 할 때 예비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것은 최종치인 확정치입니다. 이제 지난해 4분기 GDP의
잠정치가 7%였는데요. 이거보다 실제 최종치가 0.1%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기대치에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9라는 숫자가 이제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전에 이미 예비치와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전체 GDP 성장률은 5.7%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1984년 이후 가장 강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외에 미국 고용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이제 전월보다 45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인 45만 명보다는 고용이 호조를 보인 셈이지만 전월치보다는 감소를 한 수준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크게 그렇다 할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2명의 연준위원들 발언도 나왔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입니다.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바킨 총재가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 FOMC인 5월 FOMC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오픈 투 웨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를 본 후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인 에스더 조지 연은 총재도 이날 발언을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만큼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채권 금리 역전에 따른 이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왕으로 불리죠. 이제 핑코의 창립자인 건들락이 이날 트위터에 발언을 올렸는데요. 최근 채권 수익률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경기 침체가 오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약간의 낙관론이 시장에 펼쳐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들락은 이제 때 맞춰서 이번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 역전이 상관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이 발표를 한 보고서를 언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채권 수익률 역전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지표였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그 증시에 이 채권 시장에 이런 혼란이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주식과 채권 시장이 서로 약간 괴리되는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마켓워치 기사입니다. 채권 수익률 역전에도 증시가 강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지금 수익률 역전으로 경기 침체의 경고 신호를 보이는 반면 주식 시장은 조정 영역을 벗어나면서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죠. 오늘 하루는 하락했지만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명목과 실질에 대한 두 시장의 시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 금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리 움직임에 반응을 하고 있지만 주식은 실질이 아닌 명목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경우 실질 GDP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명목 GDP로 환산될 경우 5%를 넘어설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수 전체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모두 이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7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3% 이상 떨어졌고, 네, 마이크론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11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12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이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용품 판매 업체인 P&G 같은 경우도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JP모건이 그 P&G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플레 압박에 따라서 P&G에 대한 자사의 전망이 조금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에너지가 다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엑소모빌과 쉐버론 등 에너지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하죠. 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제 많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인 AMC와 게임스톱 같은 종목을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AMC와 게임스톱 종목이 큰 폭으로 등락을 이어가면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임스톱의 주가는 오늘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7% 이상 내렸는데요. 게임스톱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하루에 뭐 25% 가까이 폭등을 하는 등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밈 주식 같은 경우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또 폭증하고 시간 외 대규모 딜인 블록 딜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밈 주식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금융시장 심리가 하루 걸러서 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헤드라인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이슈, 그리고 채권 시장의 수익률 역전에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